자,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으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의 경복궁입니다. 한양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 새벽 2시. 궁궐 안은 조용합니다. 내시들도 상궁들도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미 오래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편전 왕이 이를 보는 공간. 그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촛불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뭔가를 읽고 있는 사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질로 두 눈이 오랫동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번 말렸습니다. 전하, 어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더 쓰시면 완전히 시력을 잃으실 것이라고요. 그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세종. 오늘은 교과서에서 말해주지 않은 세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괴하기도 하고 어딘가 서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워커홀릭입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 쉬지 못하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현대에는 흔한 단어죠. 과로사, 번아웃, 일중독.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600년 전 조선에 이미 교과서적인 워커홀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종은 왜 그토록 일에 집착했을까요? 능력이 넘쳐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뿌리는 왕이 되기 훨씬 전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 집착이 세종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안질, 소갈병, 강직성 척추염, 임질까지. 세종의 몸 안에서 병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실록이 남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까요? 답은 지금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조선시대 왕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새벽 5시 사야라고 부르는 시간.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상궁과 내시들이 세면과 의복을 도와드립니다. 이미 공문서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온 보고서들, 상소문들, 판결 요청들.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위함에 미쳐 매일 사야면 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다음에는 윤대를 행하고 다음 경연에 나아가기를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윤대란 뭐냐면요. 지방 관리들이 돌아가며 직접 왕 앞에 와서 현안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정사, 윤대, 경연. 세 가지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6시. 조회. 신하들을 만나 정사를 논합니다. 8시. 경연. 학자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합니다. 10시. 다시 정사. 다시 문서들. 점심 이후에도 마찬가지.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다른 왕들과 세종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저녁이 되면 일을 마쳤습니다. 세종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 앞에 앉아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 역사서, 농업서적, 음악이론, 의학서, 천문서, 수학서.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미 답을 드렸어도 세종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5시간 수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5시간 수면. 지금 기준으로도 수면 부족이죠.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밤새 주무시지 않고 문서를 살피시어 여러 신하들이 눈물로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셨다. 눈물로 간청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신하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조금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일중독의 씨앗은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이 아직 왕자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충녕이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에서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는 환관들을 시켜 방 안의 모든 책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책 때문에 아들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책을 다 치운 줄 알았는데 병풍 뒤에 책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소수간 중국 문인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지 모음집입니다. 병중의 충령은 그 책 한 권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든 안 낫든 그 한 권을 주야장천 외웠습니다. 실록이 남긴 기록입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살던 사저에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서 일찍이 경미한 병환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독서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젊은 환관을 시켜서 그 서책을 다 가져다가 감추게 하고 다만 구소수간만을 곁에 두었더니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종이 책을 숨기면서 딱 한 권만 남겨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환관들이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병풍 뒤에 빠뜨렸는데 충령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발견하고 펄쩍 뛴 충령의 모습. 책 한 권이 그렇게 기쁠 수 있는 사람, 이미 그때부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격이 왕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명나라나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마다 세종은 출발 전에 그 신하를 불러서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책이 있다 하니 오는 길에 구해오시오. 신하 입장에서는 외교 임무에다 세종의 서적 구매 대행까지 겸해야 했던 셈이죠. 즉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록에는 수라, 즉 식사를 드실 때도 반드시 책을 펼쳐 좌우에 놓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책, 새벽에 일어나서도 책, 밤에 잠들기 전에도 책. 이 정도면 독서가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세종의 몸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건 30대 중반부터입니다. 이건 조선 왕조실록에 날짜별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어이들의 진단 기록이 워낙 상세해서 현대 의학자들이 거꾸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안질, 눈병입니다. 눈병은 처음에는 가벼운 충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눈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반복해서 간청했습니다. 전하, 눈을 쉬게 하셔야 합니다. 세종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잠깐만 더. 그 잠깐만 더가 수년간 쌓였습니다. 세종 23년 즉위한 지 23년째 되던 해의 실록입니다.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쉬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와 관아의 공식 집무일에 행하는 아침 조회와 야인들의 공식 인사 의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충문도 친히 전하지 말게 하라. 눈병을 얻은 지 10년. 이미 10년간 눈이 망가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10년 동안 세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글을 만들고 추구기를 만들고 지편전을 키우고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고 10년 내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의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에 어려웠다. 지팡이 없이는 어두운 곳을 걸을 수 없는 왕. 그 상태에서도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25년 1443년에 훈민정음이 완성됩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소갈병. 지금의 당뇨병입니다. 소갈병은 한의학 용어로 목이 타고 소변이 잦고 체중이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제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세종이 당뇨에 걸리기에 딱 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앉아서 일만 했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세종이 비만하니 사냥이라도 나가자고 권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 부족이었던 거죠. 세종은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편식이 심했고 식사가 불규칙했습니다. 일에 빠지면 밥도 잊고 피로하면 먹는 양이 늘었습니다. 운동 없는 고열량 식사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당뇨에 걸리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36세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문서를 읽고 쓰는 습관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 의학계 일부에서는 세종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겨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굳어가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30세 이하 젊은 남성에게 발병하며 아침에 더 심한 통증이 오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 악화됩니다. 세종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연결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합병증으로 포도막염을 동반합니다. 포도막염은 눈 안쪽에 생기는 염증으로 극심한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수차례 안구 통증을 호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눈 통증이 있었다는 건 세종의 눈 문제가 단순한 당뇨 합병증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먼저 있었고 그 합병증으로 눈까지 망가진 것 아닐까 하는 해석이죠. 네 번째, 임질. 요로 질환입니다. 세종의 기록 중에는 임질도 등장합니다. 지금은 성병 이름으로 알려진 단어지만 조선시대 한의학에서 임은 달랐습니다. 배뇨장애, 요로결석, 혈류를 포함한 비뇨기 질환 전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의학 용어로는 신경성 방광염이나 요로 관련 질환에 가깝습니다. 육식을 즐기고 비만했던 세종의 식습관을 감안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염과 피부염입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장 관련 문제와 피부 질환으로도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뇨가 신장을 손상시키는 건 현대 의학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신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뇨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관절과 눈 모두 악화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운동 부족은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병들이 서로 물고 늘어지며 세종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괴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들이 매일 진찰을 했고 세종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그걸 듣고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이 문서는 오늘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 실록의 비슷한 형태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워커홀릭의 정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였을까요? 세종은 왜 그렇게 일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세종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입니다.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왕. 권력을 잡기 위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처남 넷을 직접 죽인 왕. 조선 왕실의 기틀을 다졌지만 피로 다진 기틀이었습니다. 그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충령.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세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양녕은 좀 특이했습니다. 책보다 사냥을 좋아하고 공부보다 풍류를 즐겼습니다. 기생을 몰래 궁에 들이고 혼인한 여자를 빼앗으려 했고 제산 아래 바둑을 두었습니다. 세자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태종은 결국 양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충령을 새 세자로 선택합니다. 세종이 세자가 되었을 때 큰형 양녕이 폐위된 것. 그 무게가 세종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충녕대군 시절 상왕인 정종이 연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 남제가 충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군께서도 부왕처럼 형제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 뜻이 없으십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발언이죠. 그런데 충녕은 별다른 반응 없이 이 사실을 조용히 태종에게만 보고했습니다. 태종의 반응은요? 그 사람 참 과감하구나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이 기록은 태종이 이미 충녕의 왕의 재질을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령 본인도 자신이 왕의 자질을 가졌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된 후 세종에게는 또 다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연이은 줄초상이 납니다. 세종 2년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 4년 아버지 태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도 하나둘씩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복잡한 상처였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외척 세력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세종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아버지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세종은 그 갈등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자 자신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외가를 죽인 아버지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외척에게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은 그 사이에서 항상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세종 즉위 직후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시몬을 숙청합니다.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의 아버지입니다. 세종의 장인이 아버지에 의해 죽은 겁니다. 아내도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했고 세종은 그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란 아이는 종종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정받고 이를 통해 불안을 잠재우려는 패턴.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 멈추면 무언가가 무너진다. 세종은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글을 만들고 추구기를 만들고 지편전을 세우고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고 농사직서를 만들고 대간이와 자격루를 설치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32년 재위 기간 동안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루는 동안 세종의 몸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말년의 세종은 가마에 타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허리와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소갈증으로 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했습니다. 경연 자리에서도 똑바로 앉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1442년 세종 24년부터 세자인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서 왕이 직접 정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뒤에서 계속 일에 관여했습니다. 대리청정 중에도 한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세종은 1450년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그리 짧지 않은 나이지만 그의 마지막 10년 이상은 끊임없는 통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과로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새벽에 혼자 남아 일하다 쓰러진 직원, 주말도 없이 일하다 결국 몸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왜 쉬지 않았냐고 물으면 종종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일을 멈추면 불안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세종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야근 수당도 번아웃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옆집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일도 비슷합니다. 실록에는 신하 조말생이 과로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희는 나이가 들어 치매 증상이 오고 귀가 잘 안 들린다며 퇴직을 요청했는데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재택 근무를 명했고 짚고 다닐 지팡이와 출퇴근용 가마까지 하사하며 사직을 막았습니다. 황희가 실제로 사직한 건 세종이 세상을 뜨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신하들의 몸도 세종에게는 일보다 먼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비판인지 찬사인지 저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일 중독은 시대나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어떤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주변의 상처들이 아물 것이라는 믿음.
세종은 그 집착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으로 몸을 잃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서늘하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종, 조선의 성군, 한글을 만든 왕. 그 왕이 새벽 2시까지 촛불 앞에 앉아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서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었다는 것. 5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밥 먹는 시간에도 책을 옆에 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병이 들어도 몸이 망가져도 일을 멈추는 것보다 계속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다는 것. 위대함과 집착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조용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종이 일을 멈추지 못한 진짜 이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위대함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착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기괴하고 반전 있는 역사 한 편을 가져오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